합천군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은 군청을 8일 임시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해 확진자가 여러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 상남동 일대 업소 500여 곳이 이번 주말 자진 휴업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일 집회 과정에서 사측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남 6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여전히 보수 정당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6일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갔는데 이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진주와 거제에 집중됐던 확진자가 최근에는 경남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도국 권정숙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위기가 한 고비를 넘어서나 했는데 다시 확산세입니다. 먼저 창원을 짚어볼게요. 창원에선 유흥업소발 전파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7일 오전 창원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확진됐는데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지난 5일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확진자가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상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경우여서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란 것인데요. 때문에 이 종사자는 6일 저녁부터 7일 새벽까지 창원 지역 유흥주점 3곳에 출근해 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식당이나 편의점 등도 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종사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32명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4명은 음성이란 결과가 나왔고 28명의 검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최근 거제나 부산 등에서 확진된 유흥업소 종사자의 동선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하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원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 11일까지 창원 지역 유흥업소 530여 곳을 자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도는 이 종사자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유흥업소 시설 전체로 검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합천군을 볼게요. 코로나로 합천군청이 임시 폐쇄됐다고요? 맞습니다. 8일 합천군에는 군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확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공무원은 업무차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천군은 8일 바로 합천군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근무자에 대한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군 특성상 고령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지역 곳곳에서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백신 얘기까지 보겠습니다. 경남도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보류를 밝혔군요. 네. 최근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긴 이상 증상이 보고됐는데요. 7일 정부가 60살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했죠. 이에 맞춰 경남도도 이번 주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 대상자의 경우는 시작 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대상 중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2만 1,0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재개 여부는 11일이나 12일쯤 정부의 백신 접종 재개 여부가 나오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일부터 김해 지역 실내 공공체육시설 12곳이 전면 휴관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데다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체육시설을 통한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재개방 여부는 코로나19 감염 추이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배철판의 녹등을 파워그라인더로 제거하는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일 파워공 하청 노동자 300여 명은 사내 9개 도장업체의 3차 교섭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 직원들 사이 일부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파워공 하청 노동자들은 현재 일당 2만 원 인상과 단기 계약 폐지,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적용 등 6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오전 사내 선각 삼거리에서 출근 집회를 열고 있으며 9일에는 4차 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적으로 경남 지역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도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경남 6곳에서 치러진 단체장과 도의원, 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의령에서는 국민의힘 오태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 당선인은 선거 막판 허위 경력 논란 등 악재가 겹쳤지만 보수 지지층의 집결을 이끌며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회의 땅, 희망의 땅 의령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배나와 새로운 희망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의령군을 화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 앞장서서 위대한 건설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당 출신 도의원의 지역구로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고성군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백수명 후보가 여당 후보를 이기고 도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고성과 함께 도의원 선거가 치러진 의령에서는 국민의힘 손태영 후보가 득표율 62.76%로 당선됐고 함량에서도 무소속이었던 김재용 후보가 48.61%의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됐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인 의령군의원 다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윤병열 후보가 50.19%로 당선됐고 함안군의원 다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황철용 후보가 74.34%를 득표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남 6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 4명과 무소속 2명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5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경남에서는 유일한 단체장 선거가 치러졌던 의령군에서는 국민의힘 오태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1년 남짓한 짧은 임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의령 군민들은 새로운 군수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김영민 기자가 현장에 나가 들어봤습니다. 군민들은 가장 먼저 군수의 자질로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길 바랬습니다. 국민들 말로 잘 들어가지고 좀 이 햇볕 젊은 사람들 햇볕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군수가. 군수가 자기 발로 댕기면서 사유를 다 국민들 사유를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다음에도 자기가 군수로 출마할 때 또 할 수 있지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은행의 모든 것은 은행 경제를 좀 살려야 됩니다. 택시들 하루 2만 원, 3만 원 벌어가면 하루 많이 벌어갑니다. 그렇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실정을 좀 아시고 해마다 인구가 줄면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의령군. 국민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좀 정가 차원에서 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시장에 보면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 약간 의령군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일자리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의령군 군수님이 좀 보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정착을 못해요.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나가고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임 군수 부재로 산적해 있는 의령군의 현안. 1년 남짓한 임기에서 오태한 군수가 얼마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남 지역 4.7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53%로 집계됐습니다. 의령군수 재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9.5%입니다. 지난 2018년 의령군수를 뽑는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0.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도의원을 뽑는 고성군 제2선거구는 50.2%, 의령군 선거구는 69.5%, 함양군 선거구는 49.1%입니다. 또 군의원을 뽑는 의령군 다선거구 70%, 함안군 다선거구는 41.1%를 기록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늦은 밤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50대 A씨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주거지인 마산회원고 일대를 20차례에 걸쳐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외출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왜 이런 조치까지 받아야 하냐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9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 경남과 부산, 울산이 협력해 속력을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8일 오전 열린 월간 전략회의에서 그동안 부산시장의 공백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덕신공항이나 동부가 물류 플랫폼 등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김 지사는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과의 통화에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김해 화포천 습지에서 천연기념물 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6일 화포천 습지 인근 황새 인공방사장 연못에 황새 2마리가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야생 황새 4마리가 발견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황새 다리에 있는 가락지로 충남 예산군에서 방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마리는 야생 황새로 추정됩니다. 황새는 한때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였지만 개체 수가 줄면서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위기종으로 분류한 세계적으로 3,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보호종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하포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금강 노인종합복지관에 증개축 공사 첫 삽을 떴습니다. 복지관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로 증개축되고 물리치료실과 헬스장, 바둑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시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했으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창원 시민은 반려동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8일 한국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펫보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장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이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까지 보장 혜택이 주어집니다. 입양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아파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일부 금액을 보장받고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영남권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회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밀양시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앞두고 접종 모의 훈련을 끝냈습니다.
이번 훈련은 7일 오전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가상접종자와 보건소, 소방인력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밀양시 예방접종센터는 훈련에 앞서 지난 1일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 완료하고 5일 경남도의 합동점검도 끝냈습니다.